중개보수 협상의 기술. 오늘 실전에서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드릴게요. 중개보수 깎는 실전 노하우. 그 핵심은 금액이 아닌 타이밍입니다. 얼마를 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느냐.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. 중개보수 깎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.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. 전속. 반면에 최악의 방법도 있습니다. 갑툭튀. 오늘 영상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언젠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.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상의 기술. 안녕하세요, 부티인입니다. 부동산 중개 보수, 우리 복비 또는 중개 수수료란 말이 더 익숙할 텐데요. 공인중개사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개 보수를 줘야 됩니다.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. 중개보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.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도 함께 작성하게 되는데 확인 설명서 맨 뒤에 부동산 중개보수가 적히게 돼 있습니다. 거래 금액에 따른 요율제, 비율제로 최고 금액이 자동으로 적히는데요. 말 그대로 최고 금액,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라 라는 뜻입니다.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고요. 또 손님의 입장에선 깎으면 깎을수록 더 좋은 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중개보수는 상당히 민감한 영역인데요. 중개보수 어떻게 하면 깎을 수 있을까요? 또 언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그 핵심은 금액이 아닌 타이밍입니다. 첫 번째 깎아달라는 타이밍. 보통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 쓸 때 또는 잔금 치를 때 보통 깎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효과가 좋을지 이건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.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면 계약서 쓰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 중개보수 금액은 확인 설명서에 적게 돼 있는데요. 여기에 도장을 찍는 순간 중개보수 금액까지 협의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요. 도장 찍고 나중에 깎아달라고 말하면 타이밍이 약간 늦을 수 있다는 거죠. 잔금 때 깎아달라고 말하면 기분 좋게 깎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도장을 찍었으니 확인 설명서대로 받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협상의 문이 거의 닫힌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말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요. 중개보수 깎는 것도 기술이고 사람에 따라서 깎을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곤 합니다. 중개보수 협상의 기술,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처음에 컨택할 때부터 바로 중개보수를 깎고 들어가는 겁니다. 하지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무언가를 줘야 또 그만큼 얻어낼 수 있듯이 무작정 깎아달라고 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베네핏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전 이렇게 하는데요. 바로 전속으로 맡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나는 지금 여기에 집을 꼭 구할 건데 내가 당신하고만 하겠다. 이 부동산만 이용하겠다. 그러니 중개보수를 깎아달라고 협상을 하는 거죠.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요. 공인중개사는 건 바이 건, 즉 계약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찾아온 손님이 자신과 계약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수입이 좌우되는데요.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는 거죠.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당신하고만 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. 실제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이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인 게 지금 이 손님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면 자신은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하는 셈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놓치기보단 중개보수를 조금 깎더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전속 의뢰와 중개보수 할인 카드를 서로 맞바꾸는 거죠. 이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. 의외로 잘 먹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을 구하실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중개보수 깎는 두 번째 스킬, 우수리에 있습니다. 우수리 100만원, 200만원 단위로 끊고 남은 돈 몇만원 정도의 자투리 돈을 뜻하는데요. 예를 들어 중개보수가 109만원이 나왔다면 9만원 정도 할인해달라고 먼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.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서도 특별한 논리 없이 인정상 깎아줄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요. 세 번째, 현금 영수증.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 과세, 일반 사업자의 경우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붙는데요. 현금 영수증이 필요 없으니 부가세를 깎아달라,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 할인을 해달라, 이렇게 딜을 하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. 우리 흔히 식당이나 옷가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카드 결제보다 현금가가 더 싼 이유, 이런 부분을 아는 분들이라면 부가세와 현금 영수증을 거론할 때도 있습니다. 또 하나, 매매할 때 현금 영수증은
양도세 절세가 되니까요. 중개보수를 할인받는 것과 양도세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.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 하면 법에 걸리는 일이란 건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.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. 자신이 대출을 받을 테니 그만큼 중개보수를 깎아달라고 말이죠.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요. 흔히 대출 상담사란 분들이 있습니다. 대출 모집인이라고 합니다. 정식으로 등록된 상담사라면 은행과 똑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. 부동산 통해서 대출 상담사를 소개받아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동산의 소개비를 내려줍니다. 그리 크진 않지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도 되니까요. 바로 이런 점을 공략하는 분들도 있죠. 대출 아니면 등기 업무를 부동산을 끼고 할 테니 중개보수를 조금 할인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. 이때는 중개사 입장에서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대출, 법무 관련 소개비는 일종의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있던 돈인데 그 부분을 공략하고 들어오는 거니까요.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기분이 나쁘지 않게 말하는 것도 한 요령일 겁니다. 중개보수 깎아달라고 할 때 최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막무가내로 깎아달라고 하는 유형, 정말 진상을 부리면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. 실제로 현장에선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니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. 또 찜찜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. 기분이 나빠진 공인중개사가 100%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우려도 있죠.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. 어차피 깎아주는 것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영역인데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중개보수 조금 깎을 수는 있지만 잃는 게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. 이거보다 더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요. 바로 중간에 자신이 아는 부동산을 끼워 넣겠다고 우기는 경우입니다.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한테 받을 수가 있죠. 자신이 직접 담당한 손님한테 돈을 받게 됩니다. 한 부동산이 매도, 매수를 전부 다 담당했을 경우 두 사람한테 돈을 받게 되죠. 이게 바로 양타. 공동중개는 양쪽 중 한 사람만 담당했을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엔 계약서 쓸 때 부동산이 두 곳이 끼게 되죠. 이 손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신이 잘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약에 껴넣겠다. 이렇게 갑툭튀 얘기를 합니다. 여기엔 숨겨진 뜻이 있죠. 내 중개보수는 너한테 주지 않겠다. 바로 이건데요. 이건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. 첫 번째,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. 소비자 입장에선 상관할 거 아니지 않냐?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.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.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. 이렇게 자신이 데리고 온 부동산은 실제 중개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서에 이름을 쓴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결국 그 데리고 온 중개사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. 또 이렇게 갑툭튀 부동산이 끼어들 경우 원래 중개를 진행했던 부동산은 지금 자신한테는 더 이상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. 담당이 따로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. 하지만 이 갑툭튀 부동산 제대로 된 담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점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 갑툭튀 부동산이 최악의 방법인지 바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중개보수 협상의 기술,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노하우들 알려드렸습니다. 몇 가지 정말 현실적인 내용들 말씀드렸고요. 혹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 통해서 꼭 알려주시길 바랄게요. 중개보수 이야기 좀 더 이어집니다.